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시 30분이 넘어서요. 6시가 다 돼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정치권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여야 합의에 의해서요. 39일 만에 국회가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생을 했고요. 부의장에는 여성이 연이어서 두 번째로 김명주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부의장인 김명주 의원의 경우에는 농구선수 출신의 사선 의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임자가 여성인 민주당의 김상희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요, 우리 헌정사상 여성 부의장의 임명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주 부의장은요, 서울신탁은행 실업팀 소속 농구 선수로 활용하다가 은행으로 전직을 했고요. 그 이후로 노동운동에 투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요, 17대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로 처음에 정계에 진출했죠. 그래서 이제 18대는 낙선, 19대 21대까지 영등포 갑에서 내리 3선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아주 이 스토리가 많은 그런 의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 김진표 의원이야 뭐 잘 아시잖아요. 국회의장의 5선의 김진표, 경기 수원시 무지역 출신 의원인데 오늘요 이 압도적인 표를 받았어요. 275표 중에 255표. 이 합격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복고등학교 출신의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제13회 행시에 합격해가지고 재경부 차관,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재경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17대 국회에 우리 당 소속으로 들어와가지고 21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준표 의원의 경우에는요, 비교적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좌파 색채가 그나마 좀 작다. 왜냐하면 관료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나름대로 이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또 여야가요 합의에 의해서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5표 중에 255표를 받아서요, 영광스럽게 이제 국회의장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 구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원 구성 합의 조건이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합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일단 앞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 상임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야 간에 이번에 이제 원 구성과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대립됐던 목이 바로 이 법사위원장 자리인데요. 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요, 그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체계하고 자구 심사권인데 이 자구 체계 범위 안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국회법 개정할 때 다 합의된 것 아니냐. 그리고 국회법에도 이미 명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다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야말로 그거는 사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개특위 구성 문제인데요. 사개특위 구성은 우선 조건이 말이죠. 헌재 결정 이후에 다시 논의하거나 아니면은 여야 의원을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 국민한테 준다고 약속하면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원칙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법적으로 민주당에 의한 단독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사개특위 위원장을 5대5 동수로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이 갖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용하면서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여야 합의에 의한 원 구성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김진표, 김영주 이 두 분이 국회의장과 야당목 국회 부의장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경찰과 검찰 상당히 이제 제대로 이 검찰이든 경찰이든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핵심 의혹들이 있는 사건,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눌 수 있는 사건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재명 의혹이 강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사가 1, 2, 3차에 걸쳐서 완벽히 다 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인 수사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진용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두 굴레로 가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눌 수 있는 사건, 다른 하나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인데요. 우선 이재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건이 가장 크고, 그 이외에도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현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장동 사건이 제일 크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의 이익을 내줬다, 이게 바로 이재명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의혹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에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는요, 이 김호수 체제 하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하지 않았고, 배임 혐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압수수색을 대여섯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조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이면서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에 결재를 한 정진상 당시 비서실 정책관, 이분에 대해서도요, 그냥 흉내만 냈어요. 그리고서 오로지 유동규, 김만배,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이런 정영학, 그 다음에 회계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이 배임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수사의 경우에는요, 중앙지검 4차장인 고영곤 차장검사 휘하에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끄는 반부패 수사 3부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되는데요. 이 고영곤 차장검사하고 강백신 부장 모두 조국 수사팀에서 팀워크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제 재개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배임 의혹부터 살펴볼 예정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려지고요. 그 다음에 수원지검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지금 최근에 압수수색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원지검의 경우에는요, 공공수사부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사 6부에서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사건은 결국 합쳐져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인데요.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1부인데, 우선 공공수사 1부에서 가장 큰 현안이 뭐냐? 바로 이대준 씨 해수공무원의 이 피살 월북 관련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로 개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미 고발된 서훈과, 그 다음에 이 민정수석과 민정실의 이 행정비서관, 그리고 이제 또 NSC에서는 서울 말고서도요, 서주석 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안보실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 국방부, 해경, 그야말로 수사 이 대상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단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 이상현 부장인데요, 이 공공수사 2부에서는요, 여가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단정 사건, 여기에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부지검인데요. 최근에 동부지검장이 바뀌었어요. 임관혁 동부지검장이 새로 왔는데, 이분도 특수통으로 대표적인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현욱 동부지검 형사 6부장도 조국 수사에 참여한 바 있는 아주 유명한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부지검장, 그 다음에 담당 형사 6부장 모두 특수통이기 때문에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상당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요, 이 동부지검에서 지난번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보완 수사도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지검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월성원전 1호기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이진돈 대전지검장은 최근에 취임사에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직무 관련 비리를 끝까지 엄단하겠다, 이렇게 해서요, 이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진한 수사로 뽑히는 부분이요, 이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재명 이 의원이
배임 혐의를 제대로 검찰에서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평가 사건에서도 이 백운규 장관의 배임 혐의가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당시 김호수 총장이 배임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수사심의회도 열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만약에 백운규가 이 배임 혐의를 배임 혐의가 이 검찰에 의해서 이 백운규한테 적용이 될 경우에는 바로 누구까지 적용이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까지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법조계의 전반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김호수 총장이 끝까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전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럴 경우에는요, 그 당시 이 법조계에서 얘기가 이 경제성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손해액이요, 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도 다 날아갈 수 있다. 배임 혐의가 이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그러한 이 평가와 전망이 압도적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김호수가 끝까지 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를 배제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말이죠,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는 그런 수준에 이르길 정도로 엄하게 수사를 해야 될, 그리고 또 그러한 수사 능력을 가진 검사들로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 검찰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만 이러느냐? 아니올시다예요. 경찰도 마찬가지.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남 풋볼 클럽의 후원금 유용 의혹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160억이나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특혜, 인허가 이런 걸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가성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 이제 이재명 이 의원에 대한 이 혐의는 굉장히 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요, 당시 이제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 작년 가을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넘겼는데, 그 검찰이 어디냐? 성남지청이에요. 바로 박은정 검사가 지청장. 근데 밑에 박하영 차장검사 플러스 수사팀은 이거를 보안 수사를 갖다가 이 성남지검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박은정이에요. 박은정이 지금 사퇴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데 수리될 리가 없죠. 자, 그 정도로 이게 민감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박은정이가 끝까지 안 하겠다 버텨갖고 수사 지휘를 분당경찰서에 보안 수사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분당경찰서가 이 부분을 수사해 왔는데요.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 성남 풋볼클럽 후원금 의혹 사건은요, 이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하는 걸로 수사 기관이 바뀌었어요. 경기 남부경찰서의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로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 당국에서 발표하는 이 표면적 이유는요, 지금 이 분당경찰서 이 수사 사건이 너무나 많아갖고 역량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분당서에서는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부서로 넘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번에도 경찰도 말이죠, 치안 정감들 인사가 있었잖아요. 남부경찰청장이 바뀌었습니다. 남부경찰청장이 누가 됐느냐? 바로 이 박지영 이 치안 정감이 새로 부임했고, 그리고 수사부장도 경무관인데요, 수사부장도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기 남부경찰청장 바뀌었죠. 수사부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분당서에서 다루던 것을 상급 기관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다룬다. 상급 기관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말이죠, 이 경기도시공사 합숙소 이 비선 캡부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압수수색을 경기 남부청에서 했어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요,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압색쇼다. 다 이미 끝난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야말로 이 압색쇼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중하라. 이렇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반박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그와 관계없이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는 경찰도 사실상 말이죠, 이 경찰청장 인사만 마치면은 이미 인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남부 경찰청에서 다루게 된 직접적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만큼 이 성남 풋볼클럽에 대한 이 비리 의혹도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1차 조사를 최근에 한 바 있는데요. 1차 조사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6시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30일 날 조사 다 못했다는 겁니다. 참고인으로. 그래서 곧 2차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밝힌 건데요. 그래서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갖다가 2차에 걸쳐서 참고인 조사를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범죄 혐의가 짙은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지금 이것도 말이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경찰 수사의 수사망이 굉장히 지금 옥죄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이 경찰의 수사 동향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한 바 있어요.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 당시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너무나 이 빼박 증거가 많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경찰에서 혐의를 확 특정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요, 오늘 최고위가 열렸는데 바로 이준석 대표가요,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고 그야말로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도 일치하지 않고 아예 앉아서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않고 마이크 자체를요, 권성동 의원한테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뭡니까? 이 밖에 그런 외부 일정을 하느냐? 외부 일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준 의원실에서 주최한 세미나, 그리고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주최 전국 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 여기도 참석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 측에서의 입장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이미지, 즉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말을 한 번 더 하면 윤리위 징계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더군다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성진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도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소연 변호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빼박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죠. 이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까지 김소연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이 말을 추가적으로 이제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것 같아서 말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준석 대표의 경찰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현진 오늘 이 최고위원의 경우에는요, 오늘 아예 최고위를 보이콧도 했어요. 아예 참석을 안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한 것과 관련해서 이 언론에 밝힌 얘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당 대표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당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정말 지도부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당원들 앞에서 모르는 척 평소처럼 회의가 열렸다고 그냥 참석하기는 어렵다. 장 최고위는 당원들의 민원사항을 듣고 당부를 의결하는 기구인데 최고위장인 대표의 개인 신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위를.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는요,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는 등 정말 같이 회의하기에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는요, 지난 30일 날 김성진 대표가 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할 수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징계위 이번 이제 7일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결정할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최고위가 열어서 별도의 또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고위 보이콧도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리의 이 결정을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30일 날 이 언론에 브리핑할 때 뭐라고 했느냐, 30일 날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가 나왔고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 대표가 토론하는 수준으로 범죄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정말 체포영장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의 운명은요, 정말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드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추미애도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이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5부에 최근에 이제 부장검사가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부장검사가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부장은 최우영 부장, 그리고 부부장은 신기령 부장검사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검찰에서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 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 금감원의 파견을 통한 이 금융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신기령 부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해서 특수 이 수사 능력이 인정받은 그런 검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형사 5부는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전담 파트인데 왜 이 특수통이 갔느냐? 그리고 말이죠. 이 형사 5부장도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떠난 박규영, 그러니까 당시 이번 인사 직전에 형사 5부장한테 이 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후임 수사 들어오면은 인수인계를 잘 할 수 있게끔 문서 정리를 잘 해놓고 수사 자료를 정리를 잘 해놔라.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뭘 의미하느냐? 최근에 말이죠.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썼던 한동훈 검사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썼던 자료가 있어요. 바로 윤석열 총장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간의 이 많은 소통 내용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추미애 당시 장관이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데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 그래서 이 한변에서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병이 바로 항소를 조치해가지고요. 서울고검에서 최근에 이거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바로 이 사건을 형사 5부에서 다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감찰 징계 주도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수사 명령이 서울고검에서 내려왔으니 형사 5부 제대로 수사하라. 이러한 송경호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상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누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겨누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도 겨누는 수사 체계가 완벽히 갖추어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된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이요. 이 피의자 상황 수사 관련에 대해서 언론에 알리는 것을 완전히 봉쇄놨어요. 이 공부중칙을 강화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 한동훈 장관이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이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피의자의 지나친 뭐라 그럴까요? 이 혐의 사실이 언론에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풀어서요.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더 중요하다. 이게 현 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 안에서 이제 언론 보도로 비교적 자유롭게 나올 것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추미애 관련 이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 앞으로 충실하게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